예, 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3페이지입니다. 문제집 33페이지 보면 제3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인데 이 3장은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내용도 여전히 또 중요하고요. 원래 제2장에 별표시 2개 하고 오셨었어야 되는데 자, 제2장 별표시 2개 중요하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제3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와도 또 국세, 지방세와 또 타채권과의 관계 요게 역시 시험에 요 3장도 별표시는 여러분들이 2개 큼지막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29에 30회 연달아 2번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31에 32 안 나왔는데 요것도 또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냐면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세금은 담보가 없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자,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먼저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을 보시면요. 먼저 국세징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징수금이 있는데, 자, 국세징수금, 자, 강제징수비예요. 강제징수비라는 것은 지방세에서는 체납소음비라고 하는데,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용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데요. 강제징수비, 또 그 다음에 또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그리고 가산세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국세징수금이라고 하는데 담보가 없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돼요. 그럴 때 얘네들 사이의 징수 순서는 강제징수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3등이 가산세입니다. 이게 가산금이었다가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종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통합되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됐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가산금이었는데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세 징수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요. 먼저 체납소음비. 지방세에서는 체납소음비라고 해요.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하고 똑같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 체납소음비. 그 다음에 2등이 지방세. 자, 얘네들 사이에서 징수금의 징수 순이요. 얘네들 사이에서 지방세. 그 다음에 3등이 가산금입니다. 지방세는 가산금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시니까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지자체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소음비, 가산금, 지방세 순서로 한다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지자체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이 경우 지자체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소음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 순서로 한다는 거 여러분 윗줄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교재 없더라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로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고지일 이전에 이게 이제 법정기일이라는 건데요. 저당권 설정 등기한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종합부동산세에 우선한다는데 우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하지 못하고요. 자,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입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우리가 흔히 공매나 경매에서는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요 법정기일이라고 해서 법정기일 그러면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조세 채권과 저당권, 질권 등이 담보되는 채권,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세금, 국세지방세, 이 조세 채권과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을 법정기일이라고 하는데 법정기일에 관해서 또 예외가 있고 막 그런데 주로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고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 고지서 발송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 도달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이 됩니다.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이 됐다. 자,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요. 자, 이런 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그 다음에 조세 채권 사이에 국세 지방세 같은 세금이요.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 사이에 우선 여부를 정하는 때 법정기일 전에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이 피담보 채권이 여러분 피담보 채권이 세금보다 더 우선합니다. 근데 법령의 반대적으로요.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 질권 등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국세지방세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우선하냐?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세금이 더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재해 보상금 등은 근로자 가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라 최종 3개월치 임금 채권 같은 이런 것들은 일반 그러니까 세금보다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되는데요. 그럴 때 원리 임금이 100만 원씩인데 총 임금 채권이 1000만 원이면 그중에서 3개월분 임금 채권 300만 원은 무조건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머지 임금 채권 있죠? 기타 나머지 임금 채권 7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기타 나머지 임금 채권은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지만 이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같이 바로 뒤따라서 세금보다 더 우선하고요.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이면 바로 덩달아서 같이 후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임금 채권은 이렇게 피담보 채권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바로 따라서 우선하고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입니다. 근데 이렇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그 담보되는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는데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럽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 우리가 흔히 공매나 경매에서는 이것을 당해세라고 해요. 당해세. 공매나 경매에서는 흔히 당해세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를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당해세가 됩니다. 근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안 돼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또 자동차세도 있어요. 자동차세도 그 보유하는 자동차, 그 재산에 부과되죠. 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자, 그래서 주로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입니다. 또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애들이 당해세라고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입니다. 얘네들은 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 얘네들이 항상 피담보 채권에 우선합니다. 다시 어떤 거라고요?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 얘네들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이걸 먼저 딱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종합부동산세로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고지일 이전에,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어도 뭐보다는 우선할 수 없어요. 일반 세금보다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세금보다는 우선하지만 피담보 채권이 당해세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할 때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종합부동산세 우선한다, 틀렸습니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당해세에 관해서 여러분들 꼭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에 나와 있는 이 당해세들의 예를 꼭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지방세에서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친구,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꼭 여러분들이 얘들을 알아둡니다. 별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에 있어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지방세 교부 청구가 있으면 교부 청구된 지방세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그 조세 상호 간의 우선 관계가 해설에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세금들 여기 보세요.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순위 같아요. 동순위인데 순위가 같은데 다만 조세들 상호 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조세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보시면요.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보면 조세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우선순위를 보겠습니다. 먼저요. 담보, 납세 담보라고 해서 담보된 조세가,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입니다.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번에 쉬는 시간에 제가 5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게 됐다는 제가 문자 메시지를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 시간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제 강의를 못 하게 되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시험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500억짜리 빌딩이면 건물주 돼 가지고 이제 그냥 놀고 먹어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든가 시험은 맞춰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는데, 증여받았는데, 근데 요번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자, 그런데 돈이 지금 없어요. 상속세. 자, 내야 될 돈이. 그럴 때는 우리가 연부연납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눠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무서 당국에다가 제가 그냥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내가 나눠낼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납세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이고요. 조세를 상호간에는 이 순위가 뭐냐면 압류한 조세야. 이 순위는 압류 치고 들어간 조세. 압류한 조세가 2순위고요. 3등은 이제 교부 청구,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조세들 상호간의 우선 순위는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은 어떻게 나왔었냐? 최근에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압류한 조세가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조세들 상호간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보된 조세가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여러분 3번은 이게 자 보시니까 체납처분에 의해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지방세 교부 청구가 있으면 교부 청구된 지방세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 다음 순위로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선해요? 압류한 조세가 교부 청구한 조세에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과세표준과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한 경우에 고지한 세액에서 납부 고지세의 도달일이 법정기일이라는데, 여러분 법정기일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세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이고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고지서 발송일이지 도달일이 아닙니다. 고지서 발송일이지 도달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5번에 보니까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 금액 또는 추심 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지방세와 체납소분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뭐보다는 우선할 수 없냐면 얘네들도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일단 최고 1등은 체납처분비 또는 공익비용이라고 해서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이 무조건 여러분 1등입니다. 공익비용 또는 체납처분비 무조건 1등이고, 2등이 이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라든가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우선하냐면 소액 임차보증금이요.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여러분 중개사법에 배우는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이 2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입니다. 당해세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얘네들 체납소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 34페이지 1번 문제 꼭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별표시해 놓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요.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지자체 징수금의 체납소분에 의해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자체 징수금 또는 국세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자체의 징수금은 교부 청구한 다른 지자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여러분 아까 조세들 상관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보인 조세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죠. 그러니까 교부 청구한 조세보다 압류한 조세가 더 우선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이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재산세 우선하여 변제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죠? 왜? 재산세는 뭐예요? 당해세니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어도 그 피담보 채권보다 얘네들이 더 우선합니다. 당해세가. 자, 근데 여기서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재산세 우선한다는 거 틀렸습니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 금액 또는 추심 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자,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얘네들이 일반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2순위고요. 4번 납세 담보가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 동법규정에 따라 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여러분 담보인 조세가 1등이라고 그랬죠? 네, 담보인 조세가 1등입니다. 그래서 압류한 조세나 이런 거에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담보인 조세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니까 5번입니다.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재산 매각에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지자체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강제집행 또는 경매 파산 절차에 든 비용, 이게 공익비용이라고 해요. 공익비용. 그러니까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통비용이죠. 이게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번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산 절차, 경매, 공매 등 파산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무조건 얘가 지방세 체납소비에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맞고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것은 법정기일에 관한 자세한 얘기가 나왔는데 법정기일 그러면 이 정도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3번 문제도 여러분 보시면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더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문제 보니까 국세기본법상 다른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1번, 2번 한번 읽고 있을 때 3번 한번 볼게요. 국세 체납 소분에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 체납 소분비 또는 지방세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압류에 관계된 조세는 교부 청구한 조세에 우선해서 징수가 되죠, 여러분들? 자, 요 얘기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추가해서 한번 보는 건데요. 소득세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은 소득세보다 우선 변제되지 못한다는 데 틀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은 2순위예요. 체납소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지만, 소액 임차보증금은 일반 세금보다 더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신탁주택, 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그 납부 고지서의 도달일이 법정기일이라는데, 여러분 고지서가 발부될 때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도달일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상
전세권자의 설정 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묶인 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의 설정 시기, 그러니까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됐든 뭐였든 항상 우선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즉 그러면 그 항상 설정 일자 관계없이 우선하는 세금들이 어떤 거냐?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을 물어보라는 거죠. 자, 그걸 묻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당해세 고르라는 건데 그 당해세 중에서도 자, 지방세를 고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자, 기억번 14 하번 문제에서 기억번 재산세, 당해세죠.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또 친구 나와야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니은번. 취득세는 당해세 아니죠? 그 취득할 때 내는 거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동차세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은번이요. 지방교육세요.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당해세가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세일 때는 지방교육세 안 돼요. 당해세가 아니에요.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세일 때만.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긴 한데 얘 뭐라고요? 국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얘네도 고르면 안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오르면 O, 틀리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기억번이요. 연대 납세무에 대한 서류 송달은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류 송달과 관련한 건데 우리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은 교부 송달,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요. 교부 송달이라고 해서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자 송달이라고 해서 이메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류를 송달할 때 연대 납세무에 대한 서류 송달은 그 원칙적으로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합니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중요한 거죠. 자,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연대 납세무자 전부에게 모두 각각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을 통해서 서류 송달과 관련해서 알아두시고요. 니은번입니다. 지방세 징수의 시효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또는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그렇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 법정기일 전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그랬는데 그래요? 그럼 모든 지방세보다는 아니죠.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보다는 우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해세가 더 우선합니다. 얘네들 당해세.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1번.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 이후에 이게 뭐예요? 법정기일 이후에 신고일.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라고 그랬죠? 신고일 이후란 말은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따라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소득세에 우선한다. 그렇죠? 여기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법정기일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일 이후니까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 더 우선하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을 때가 피담보 채권이 세금보다 우선하는 거지. 지금은 신고일 이후니까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은 이 담보되는 채권은 세금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에 우선한다 틀렸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다 그랬으면 종합소득세보다 우선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신고일 이후니까 우선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번이 옳고요. 디귿 리을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여러분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제가 이 조세 불복 절차에 관련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우리 교재 문제는 없지만 여기 또 출제 가능성이 독립한 문제로는 높지 않지만 자 그래서 이 조세 불복 절차가 예전에 23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종합문제 속에서 주문 한 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요게 이제 30
30회 시험 때는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독립화 문제로. 그런데 또 그때는 이제 조세 총론에서 세 문제 나올 때 얘도 나왔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뭐 독립화 문제로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중요 개정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종합 문제 속에서 주문 한 줄 또 나올 수 있고요. 조세 총론 종합 문제 속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요, 여기를 한번 봅니다. 우리 조세 불복 절차를 보면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습니다.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고요. 자,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지방세 같으면 지자체 장한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종전의 지방세는 국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또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국세만 이 심사 청구가 있고요. 지방세는 종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의 신청,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하던 심사 청구는 없어지고 이의 신청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지방세는 국세만 심사 청구가 있습니다. 자, 국세청장한테. 또 그 다음에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도 해당되지만 감사원에 우리가 심사 청구를 또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 조세에 관한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전부 다 며칠 내 이런 것을 청구하게 됐냐면 다 90일 내 청구하게 돼 있어요. 다 90일 내. 옛날에는 60일, 9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이 청구 국민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다 통일해서 90일 내 다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는 다 90일입니다. 이 청구를 받고 나서 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렇게 국세청장이라든가 등등 다들 이렇게 이런 것을 청구를 받고서 결정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결정 기간도 지방세나 국세가 다 90일인데 대개 다 90일인데 국세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고 나머지는 청구 다 90일 지방세 국세 또 결정도 다 지방세나 국세나 다 90일인데 뭐 하나만 예외가 있다고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국세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에요. 그거만 국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 그거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90일입니다. 자, 여러분 60일이 나오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60일이 된 경우도 있어요. 깊게 들어가면 불복 청구 절차에서. 근데 60일은 그냥 나오면 일단 거의 틀렸다. 한 80%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지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그래서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어서 반드시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가 안 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도 받고 그 심사 청구에 대해서 또 심판 청구도 받고 이 중복 청구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선택적이다. 그래서 둘 다 이거 구할 수는 없다는 거. 심사 청구에 대해서 심판 청구도 구하고 이렇게 중복 청구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특히 잘 보세요. 국세는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는데 지방세는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30회 시험까지는 이게 바로 제기할 수가 있었어요. 국세와 달리. 근데 요번에 그 이후에 30회 시험 끝나고 그 이후에 지방세도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세는 또 이런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이런 심판 청구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이런 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지방세도 이제 국세처럼 바로 다이렉트로 제기할 수 없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6번 문제. 이의신청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1번 지문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과태료 처분은요. 과태료는 여러분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 아니에요. 조세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오로지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물론 유난히 이제 주차 단속 얘네들은 조세가 아닌데 조세는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은 예를 과태료, 과료, 벌금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때로는 의심이 갈 때가 있죠. 유난히 막 그냥 주차 단속 많이 하고 교통 단속 많이 하면 이것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일단 세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따 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37페이지 맨 하단에 해설을 좀 봅니다. 거기 6번 문제 1번 지문 해설을 좀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 또는 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근데 밑줄이요. 다음에 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밑줄이고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할 수 없느냐 그러면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 자체에 대해서 그 처분한 거에 대해서 또 이거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럼 도돌이표 될 거 아니에요. 이의신청했어요. 또 거기다가 이의신청을 해요. 또 이의신청을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돌이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통고처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또 처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또 도돌이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게 시험에 이제 또 나왔었는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거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요거 틀렸고요. 2번 봅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렇습니다.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면 이의제기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가지고 집행을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고요. 3번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 그 아랫줄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 내 이의신청 심판청구할 수 없다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할 수 있고요. 기간을 눈여겨보시고 시험에 나왔던 것들인데 4번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조세 원장의 심판 청구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청구는 다 지방세나 국세나 청구는 다 며칠 내? 90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는 다 90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의신청에는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그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또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청구, 조세 불복 절차에 관해서 이 정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8페이지 7번 문제는요. 7번 문제는 여기 한번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 및 징수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자 며칠 내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이의신청이요. 국세에서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30일이고 청구 다 90일, 결정도 대부분 다 90일입니다. 그럴 때 이게 이의신청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며칠 내 여러분들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해야 되냐 그러면 요거 다 90일이요. 기간 다 90일이죠. 이의신청은 언제 해야 되느냐?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며칠이요? 90일이요. 하여튼 청구 다 90일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할 때는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역시 9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하여튼 청구는 다 며칠이라고요? 90일입니다. 60일 나오면 틀려요. 3번 이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이 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죠?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 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인 날로부터 며칠까지 공무의 처분을 보유할 수 있냐.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요거 우리 조세 불복 절차에서는 60일 남으면 일단 틀릴 확률이 80%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요거 30일까지 공무의 처분 보류할 수 있다. 앞선 문제도 나왔었죠? 근데 이게 60일로 나왔어요. 저한테 배운 분들은 요게 요 4번 지문이 예전 23회 시험 때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저한테 배운 분들은 정답을 많이 골랐어요. 왜 골랐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 우리 청구 결정 이런 건 다 90일이다. 60일, 90일이다가 90일로 통일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하면 일단 틀렸다. 자, 그랬는데 저한테 배운 수험생들은 60일 딱 나오니까 아싸 틀렸다. 이거 90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답을 맞췄습니다. 모르고도 답만 맞추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30일까지 공무의 처분 보류할 수 있다는데 90일인 줄 알고 저한테 배운 분들은 답을 맞췄습니다. 60일 일단 틀린다는 거.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번 지문 같은 거 길게 돼 있는데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문제집에 빠진 내용이 중요한 개정 내용이 빠졌죠. 국세처럼 지방세도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하나 빠진 거는 꼭 보충해서 알아둡니다. 자,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을 다 봤습니다. 시험 문제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고 조세 총론 주요 내용을 다 봤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지방세입니다. 제2편 지방세로 넘어가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방세를 보도록 합니다. 자, 42페이지 제1장 취득세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여기 제2편 지방세 취득세 죄송합니다. 취득세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